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그 SAP 월드에서 단연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S4 하나입니다. 예, 하나 DB가 2011년도에 출시가 됐죠. 그 이후에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S4 하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어플리케이션별로 이제 버전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SAP S4 하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SAP 시스템 버전, 보통 이제 ECC 6.0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를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나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세션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할 BSG 파트너스의 김영권 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업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세션을 진행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SG 파트너스 컨설팅 본부장이신 장영수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수입니다. 예, 네. 우리 장영수 상무는 이제 PI ERP 분야에서 원래 이제 모듈 컨설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SAP 컨설팅 분야를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전략사업본부에서 SAP 테크놀로지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 천병철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철입니다. 우리 천 상무님은 SAP 베이시스 컨설턴트로 출발하셔서 SAP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키텍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실제 이 두 분은 SAP S4 하나 마이그레이션 분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POC, 보통 이제 POC라고 하면 실제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을 때 이런 정합성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얼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공유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 참여하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실제 이제 SAP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문 용어도 많이 등장하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 이제 용어 정리 간단히 하고요. S4 하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절차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바 프로그램 많이 이제 CBO라고 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이 마이그레이션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커스터머 케이스 그리고 이제 저희 BSG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오퍼링 부분을 마무리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용어 정리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 성우님. 네, 비기너를 위한 용어 정리 말씀드리기 전에 좀 긴장이 많이 돼서 여담 한마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전무님하고 직장생활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참여해 주시는 분들 댓글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AP 안에서 뭐 예전에는 R3다, S4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셨을 거고요. A1, B1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1503, 1610 뭐 하나 DB는 어떤 건지 SOH는 어떤 건지 뭐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테크니컬 업그레이드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에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계에 다들 이제 몸담은 지 저 같은 경우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요즘도 이렇게 영어로 된 거, 숫자로 된 거 정말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SAP 변천사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72년도에 R1이라는 SAP의 전신, ERP의 전신 버전이죠. 그 다음에 R2, R3 이렇게 꼭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R3 버전은 98년도 4.0B부터 4.5B, 4.6,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4.7 버전, ECC 5.6, 6.0 이런 버전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4.6B 버전부터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무님은 어떤 버전부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장상무님보다는 좀 더 후에 버전부터 해봤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하나DB라는 게 인메모리 기반의 하나DB라는 게 출시가 되었고요. 2015년도에는 S4 하나라 그래서 R3에서 이제 심플이라고 하는
S라고 하는 S4하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버전이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하나 DB가 2011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죠. 하나가 하나는 일설에는 우리나라 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SAP 창립자의 네. 핫소의 네임을 따서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하이 어벨레이블 애널리틱스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약자로 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서울대 그 교수진들의 그 힘을 빌어서 만들었다. 이제 그거는 그렇죠. 사실이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예. 네, 정상훈님. 네, 계속해서 그 ERP 솔루션의 제품군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강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원 솔루션부터 해서 라지 엔터프라이즈, 그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SAP ERP 군까지 해서 한 3개 제품군으로 SAP의 제품군은 라인업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그 고객들한테는 그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에 클라우드 기반의 바이 디자인이라는 제품도 활발하게 그 프로모션하고 프리세일즈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량으로 견주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원이 아반떼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S4하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제네시스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견주어서 비견할 수 있는 제품군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원 같은 경우에는 더존이나 영림원, 그 다음에 바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JD 에드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RP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군이다. 그 다음에 S4하나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솔루션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제품군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ERP 제품군은 이렇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 DB에 대해서 인메모리 기반의 하나 DB에 대해서. 인메모리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RDBMS 방식이 디스크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필요한 데이터 분량만 메모리에 올렸던 사용했던 방식인데 인메모리 기반의 그 하나 DB는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두지 말고 이걸 전체로 메모리에 올려서 써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성능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보여지고요. 쉽게 뭐 일반적으로 저희 노트북에 한번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그 HDD 노트북이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SSD 노트북이라고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사 가서 설명을 할 때 되게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 그 예전에 PC와 요즘의 모바일 환경,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딱 키면 바로 켜지는 게 이 인메모리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S4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S4 하나가 이제 이런 하나 DB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이제 테크놀로지에 좀 굉장히 진보가 있었고, 그래서 이 SAP가 하는 이야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가 실제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경영 환경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그 중심에 S4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지털 코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디지털 코어를 중심으로 어떤 밸류 체인, 그러니까 실제 고객 사이드, 공급업체 사이드,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인재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이런 쪽까지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을 출시하거나 어지에서 새로운 이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SAP 하나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간단히 이제 SAP 그 S4하나 수윗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S4하나 그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심플 파이낸스라고 해서 재무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실제 물류나 생산 이런 쪽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가 됐다. 이렇게 이제 버전 이름을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요거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하이브리스라든지 아리바, 석세스 팩터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실제 밸류 체인상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 구조가 S4나 오면서 실제 ERP 단에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간단히 장상무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김용곤 전무님께서 이제 S4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마이그레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고 S4하나 신규 구축이나 기능이 어떻게 새로 바뀌었는지는 다음 세션에 10월 중순에 하는 다음 세션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세션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데이터 모델 구조가 S4하나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보면요. 그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 기존 SAP ERP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ERP가 되겠습니다. 즉 모듈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모듈에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ERP 기존 버전이 되겠고요. 이렇게 쭉 사용하시다가 그 2010년도, 2011년도에 이제 하나DB가 나오면서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DB만 하나DB로 바꾼 그거를 이제 SOH, 수이돈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하나DB의 어떤 성능이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S4하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버전으로 해서 모듈의 기능은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경이 95% 이상 정도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구조는 하나DB에 최적화해서 단순화된 데이터 모델링으로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왼쪽에 그 기존 버전에 있는 테이블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푸른색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적재가 되는 기본 테이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박스 표시된 부분이 어그리게이트 테이블, 그 다음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덱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존의 키값을 연계해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4하나 버전으로 가면서는 간단하게 헤더와 라인 아이템을 관리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회계 부분을 예로 들자면 헤더 정보를 관리하는 BKPF라고 하는 테이블, 그 다음에 기존의 많은 테이블들이 유니버설 저널이라고 하는 ACDOCA라고 하는 테이블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ACDOCA는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발음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AC 독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액독가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음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모델이 좀 심플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퍼포먼스의 병목 현상이 좀 제거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면 락이 걸리는 현상이 기존에는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간에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SAP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확 줄였잖아요. 네네. 그래 됐을 때 뭐 프로세스의 어떤 기능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거든요. 그런 걸 실제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내지는 그 신규 구축 프로젝트도 여러 번 수행을 하면서 이제 검증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신규 버전이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는 노치가 좀 기존 버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는 데이터의 금액이 안 맞거나 정합성이 떨어지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통합성이나 정합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네. 네. 네, 지금까지 했던 어떤 S4 하나, 뭐 인메모리 DB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것만은 기억하자 해서 서머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기억하자. 첫 번째는 SOH라고 하는 것은 수이돈 하나, 이것은 기존 구조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DB만 하나 DB로 바뀌는 것을 SOH라고 합니다. 즉 ECC 6.0하고 모든 기능이 같습니다. 속도는 빨라지고요. 그에 따라서 하드웨어는 고사양이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S4하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버전은 기존 그 버전하고 DB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DB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S4HANA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에 맞게 기존의 데이터를 옮겨주는, 즉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 S4HANA는 회계 부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심플 파이낸스라고 불렀죠. SAP에서는 심플이라는 단어를 빼고 파이낸스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1.0, 2.0, 3.0 이렇게 출시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버전 이름이 1503, 1605 이렇게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앞자리에 두 자리는 연도, 뒤에는 출시된 월 이렇게 붙여져서 나오고요. 이 부분은 S4HANA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대한 명명도 이렇게 같은 번호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느 년도 어느 월에 나온 거구나 해가지고 최종 버전이 어떤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최신 버전은 1511 버전이고요. 1610 버전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S4 하나 이제 1511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이제 BSG가 국내 뭐 아시아 최초일 것 같은데 국내 최초로 실제 구축 사례가 있죠. 그거를 이제 다음 세션에 또 할 예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실제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천상훈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주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는 것은 SOH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인데요. SOH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구분되어져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업그레이드를 1차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AnyDB에서 우리가 하나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SAP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원 스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DMO 툴이라는 것을 SAP가 제공해주고 있고요. DMO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와 DB 마이그레이션을 한 번에 진행하게 되는 거죠. DMO는 뭐 별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DMO는 SA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S4 하나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SOH 버전과 좀 유사하죠. 사실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원스텝으로 이기는 업그레이드와 그 다음에 DB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장상무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심플 파이낸스라든지 심플 로지스틱스 부분에 대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추가적으로 매뉴얼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요약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S4와 S4 하나를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 첫 번째 하드웨어 부분인데 두 개 다 하나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하나 솔루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이 되겠죠. DB 어플라이드 장비에 AP 서버를 두는 구조가 되겠고, 성능 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AnyDB 환경을 많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CPU 부분에서는 한 5에서 100배 정도, 그리고 스탠다드 부분에서는 4에서 20배 정도 성능 향상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영 관점에서, 스토리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SOH는 기존 운영 DB 사이즈 대비 30% 다운사이징이 되고, 하나 버전 경우에는 최소한 20% 정도 다운사이징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SOH를 가겠다, 아니면은 S4 하나로 가겠다, 그렇게 진행할 때 프로젝트 스코어만 본다고 하면 SOH나 업그레이드와 DB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거고요. S4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와 DB 마이그레이션 플러스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컨버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이 서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쭉 올라오는데, 강인구님이 뭐 인메모리 DB로 바뀌면서 서버 사용과 비용이 증가하지 않나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SOH나 S4 하나나 다 이제 인메모리 하나 DB를 사용하는 건데, 기존의 뭐 오라클이나 이런 RDBMS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성능 향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서버 업체나 스토리지 쪽에서 실제 비용이 조금 상승되는 거는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증가하는 부분 일정 부분 증가하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저희 이제 오피스에 저희 영업 쪽 요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저희가 이제 이번 세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H로 가려면 지금 고객들이 버전이 ECC 6.0인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 S/4HANA로 그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반드시 ECC 버전의 최종 버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S4 하나로 가기 위한 DB EHP 버전이 EHP 7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EHP 7으로 1차적으로 먼저 가셔야 되고 향후 지금은 1511 같은 경우에는 EHP 7이지만은 향후 1610 같은 경우에 EHP 8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겟 버전에 따라서 베이스로 올라가야 되는 버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고객분들은 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2번 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아닙니다. 염려를 하실 것도 같은데요. DMO에서 제공하는 게 타겟 버전의 원스텝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의 타겟 버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아밥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네. 그 지금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 하나DB가 좀 컨셉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새로 다 짜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실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아밥 개발 방식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단 레벨에서 구현이 됐다면 즉 데이터를 끌고 와서 로직을 구성을 해서 로직을 구성을 했다면 그 S/4HANA의 개발 방식은 코드 푸시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로직을 구성을 하고 최소한의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역시 잘 이해가 안 가시지요? 네. 그 다음 장에 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스탠다드 프로그램이 있고 CBO로 개발한 애드온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ECC 버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 뒤에 새로 나온 T코드가 N으로 끝나는 T코드가 이제 몇 가지 나온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S/4HANA 버전으로 가면서는 그 T코드가 끝에 H로 끝나는 새로운 T코드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AP에서 새로 제공하는 T코드들은 기존에 있는 T코드에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스탠다드 T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H로 끝나는 새로 나온 T코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적용되는 T코드들은 계속해서 좀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CBO로 개발한 애드온 프로그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그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튜닝을 해줘야 되는 일부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중첩 셀렉트를 한다든지 조인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한다든지 그 루프 엔드 루프 해가지고 중첩 루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하나DB만 직접 바라볼 수 있게 쿼리를 바꿔주시면 속도 향상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SAP 안에 스탠다드 펑션이 있습니다. 바디나 바피 펑션들이 있는데 기존 버전에는 사용을 하지만 S/4HANA 버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좀 비상식적인 사항들도 약간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프로그램 안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업데이트나 모디파이하는 로직들이 유저 엑싯이나 프로그램 안에 심어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조가 단순화되고 그 테이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시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밥 쪽에 이것만은 기억하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검토를 하실 때에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전수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각종 그 프린트를 하는 출력 양식 프로그램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ALV 리포트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는 약간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 중심으로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SAP에서는 그 기존에 바꿔줘야 되는 펑션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필터링해서 리포팅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YCM이라는 건데요. 이건 노출을 적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S4HANA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제 아밥 쪽이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본수에 따라서 네. 개발된 어떤 분량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별도의 팁이라든지 제가 네. 좀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BSG에는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BSG 하나 개발센터라는 것들을 개발센터를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센터에서는 기존 BSG 운영 고객사라든지 아니면 신규 프로젝트가 존재할 경우에 S4HANA 플랫폼에 맞는 개발 표준과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전체적인 S4HANA 쪽에 간단한 그 개요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올라온 질문 쪽에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진훈 님이 S4HANA 마이그레이션 직후 사이즈가 1TB였고 사용 중 10TB로 데이터가 10배 증가했을 때 또 최초의 성능이 보장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하나 블렌드 장비는 메모리 기반의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초기 사이즈인 1T라고 하면은 그 하나 구조상 메모리를 2배를 잡고 얘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10테라로 증가했다고 하면 10테라의 2배가 되는 오프라인 장비를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느 최신의 정도의 어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네, 진행하셔야 된다는 업그레이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천상무님 쪽에서 이제 좀 테크니컬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DMO를 사용해서 ERP 6.0에서 S4HANA 1511로 업그레이드 할 때 유니코드 컨버전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이규요님인가요? 예. 네, 그 성함이 유니코드 특이한데. 예. 그 대부분의 ECC 6.0에 4.7 버전 쓰고 있다가 ECC 6.0으로 가는 유니코드 컨버전을 많이 하셨을 건데 네. 물론 하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겠죠. 네네. 그런 경우도 DMO에서는 유니코드 컨버전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DMO 기능을 쓰면은 참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계속 주시고요. 예, 요 말미에 끝날 때 다시 한번 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궁금하실 텐데 커스터머 케이스, 그러니까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례는 크게 이제 실제 프로젝트 했던 사례와 실제 이제 POC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 테스트 점검했던 사례를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S사입니다. 참고로 이제 고객사 이름은 이제 어떤 보안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S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볼륨이 컸죠. 그래서 ECC 6.0에서 SOH로, 그러니까 DB를 하나 DB로 마이그레이션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례를 좀 간략하게 개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S사는 그 POC 후에 SOH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2015년 12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내용 연수가 낮아서 노후화가 됐고 속도가 많이 떨어져서 결산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ECC 6.0 버전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POC의 목적은 마이그레이션의 안정성, 그 다음에 SOH로 갔을 때 퍼포먼스의 성능,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다운타임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산정을 하는 그런 중점을 가지고 진행이 된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이그레이션 절차는 S사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진행을 했었죠. 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일단 DMO에 대한 사례가 많이 없었고 네네. 이걸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익스포트하고 임포트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었죠. 그래서 S사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EHP7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11G에서 SAP 하나 DB로의 익스포트 임포트 방법으로 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로는 DB 사이즈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기존의 3.5TB에서 한 6분의 1 수준인 한 550기가 정도로 다운사이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오, 그렇군요. 다운타임 어떤가요? 다운타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좀 쪼개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49시간 정도 걸렸고요. 네.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한 8시간 정도. 그리고 그 익스포트 임포트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23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냥 나머지 한 18시간, 17시간 정도는 저희들이 보통 업그레이드하고 나면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오픈을 할 거냐 말 거냐, 네네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냐 안 되냐 보잖아요. 지능 테스트하고 그렇죠. 한 부분이죠. 예, 현업 테스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S사 같은 경우는 전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서 한 18시간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다운타임은 전체적으로는 49시간 걸렸습니다. 네. 이 경우 아까 뭐 DMO를 만약 적용했다면 조금 더 그렇죠. 다운타임을 줄여줄 수 DMO를 있겠네요. 적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익스포트 받는 걸 하드디스크에 받잖아요. 네. 그걸 갖다 메모리 대 메모리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기존에 걸렸던 시간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성능 부분인데 성능 부분 좀. S사의 경우에는 성능 부분에서 두 가지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지금 저희들이 프로젝트는 하나로 프로젝트를 했지만은 기존의 동일한 환경으로 오라클의 엑사랑 SAP 하나랑 동일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었어요. 그 결과를 본다고 하면 하나는 기존 엑사 대비 5배 정도 빨라졌고요. 네. 그리고 기존 NEDB 대비는 한 50배 정도 속도 향상이 50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은 엑사 대비 한 2배, 그리고 스탠다드 NEDB 대비 한 10배 정도의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되게 질문. 평균이 그런 거죠? 평균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1000배, 2000배도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제외하고 그냥 노멀하게 측정을 한 겁니다. CPU 같은 경우는 별도 튜닝하지 않고 예, 그 상태로 그렇죠.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그렇죠, 이 튜닝. 성능 향상이라는 예,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고객 만족도가 이 케이스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장표에는 저희들이 포함을 안 했었는데, S사의 경우에 월 마감을 하는 13시간에서 15시간 사이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SOH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일부 튜닝 작업을 거쳐서 한 3시간 안쪽으로 지금 월급 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마가 3시간 안쪽으로요. 네. 네, 다음 이제 커스터머 케이스 B는 C사입니다. SOH 이미 이제 하나 DB 기반의 수이돈 하나 기반의 ERP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심플 파이낸스가 출시되면서 심플 파이낸스 쪽만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테스트를 했던 우리 POC를 했었죠. 네네네. POC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C사는 그 ECC 6.0을 신규로 구축을 할 때 SOH 환경으로 신규 구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아바 프로그램도 하나 컨셉에 맞게 CBO로 개발도 많이 했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오픈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S4하나 버전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 S4하나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로 이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C사도 마찬가지로 다운타임을 산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POC를 하다 보니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운타임 미니마이즈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니마이즈를 하지를 못했어요. POC고 기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 크게 이제 많이 걸렸던 시간 관점을 본다고 하면 첫 번째 심플 파이낸스를 적용하기 위한 베이스 패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죠. 보통의 고객사들 보면은 업그레이드를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나면 패치 잘 안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기본 패치를 하는데 한 16시간 걸리네요. 16시간 정도 걸렸고요. 전혀 안 했던 상태였거든요. 1년 동안 전혀 안 돼 있으니 패치량이 너무 많은 거죠. 16시간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심플 파이낸스로 애돈 한 8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사전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 16시간, 18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 1년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한 9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한 50시간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운타임을 미니마이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린 거고 실질적으로 만일에 우리가 이걸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한 두서너 차례 테스트를 거쳐서 한 24시간 안쪽으로는 미니마이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츠 어플라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쭉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프로젝트 할 때는 한 80개 정도의 노츠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CTS로 묶어가지고 일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어플라이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게 이제 뭐 POC의 의미가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한 아웃풋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마이그레이션 툴에 대해서 좀. 네, 마이그레이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플 파이낸스 부분을 애돈, 즉 인스톨을 하게 되면 1511 버전도 마찬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스톨을 하게 되면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IMG 화면에 그 마이그레이션 메뉴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메뉴가 추가가 되게 되고 SAP에서 제공을 하는 그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오른쪽에 보여지는 리스트가 되겠는데요.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마이그레이션이 종료가 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해 보이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피눈물이 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계별로 진행을 할 때 데이터가 안 맞거나 금액이 안 맞거나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초기 버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하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중간에 유성민 님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를 질문하셨는데 네.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마이그레이션 시의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 안전성, 무결성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실제 해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SAP가 원래 이런 툴이 새로 나오면 네. 솔직히 좀 버그도 좀 있잖아요. 우리 SAP 월드에서 다 아는 이야기죠. SAP를 디스하면 안 아, 되는데. 예,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스탠다드 프로그램이죠. 스탠다드 프로그램의 일부분 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AP의 노츠를 전송을 해서 그 부분을 맞춰가는 작업도 일부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사전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세팅이 이상하거나 데이터가 이상하면 그 이상한 리스트를 쫙 뿌려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데이터 정합성 측면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SAP 쪽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에처럼 이렇게 IMG 상에 별도 마이그레이션 툴이 딱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가지 데피니션을 해주고 사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시도인 것 같아요. SAP 준비를 좀 많이 했다는 인상을 저도 받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소개 자료에서 많이 나오는 테이블들이 많이 바뀌었다,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POC를 하면서 DB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트랜잭션 데이터가 저장이 되던 그 위에 보시는 테이블 리스트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없어지고 밑에 있는 아까 발음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ACDOCA라는 유니버설 저널 엔트리로 전부 다 합쳐져서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아바 프로그램에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 저기 있는 테이블들을 바라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프로그램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들은 물리적으로 없어지고 그 안에 데이터는 없지만 저 테이블은 ACDOCA라는 저널을 바라보는 뷰 형태로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 저것들이 뷰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에서 저 테이블에 직접 값을
모디파이를 하거나 네. 강제 로직을 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 테이블하고 어그리게이트 테이블도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대신 뷰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다가 그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되는 테이블들이 삭제되기 전에 일단은 언더바 BCK 같은 백업 테이블을 먼저 물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삭제되는 테이블에서 백업 테이블로 데이터를 옮겨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되는 테이블들이 물리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테이블에 해당하는 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저널 엔트리 테이블에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서머리를 해드리면 뭐 다운타임 산정을 했고요. 안정성 검증을 했을 때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FI 쪽은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됐고, 관리 회계 쪽은 일부 결산 액티비티를 그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결산한 것들을 캔슬하고 다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캔슬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그 반복되는 그 문제가 한 15,000건이 쫙 같은 유형으로 데이터가 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했던 결산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만들어진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기간적인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노출을 적용하고 패치를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검증 부분은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 S4 하나 버전이기 때문에 심플 파이낸스는 이제 아까 부분적으로 적용된 변경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퍼포먼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제 이 케이스는 기존에 ECC 6.0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고객분들 중에는 이 케이스 가장 많이 고민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네. ECC 6.0에서 S4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버전, 그러니까 물류 쪽까지 다 들어온, 생산 물류까지 다 들어온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POC를 했던 케이스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엘사 같은 경우에는 ECC 6.0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그 4.7로 신규 구축을 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테크니컬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클래식 GL과 뉴 GL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고요. 컴퍼니 코드도 물리적으로 10개, 한 16개 정도 되는 컴퍼니 코드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의 구현의 복잡도나 개발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고객사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할 사항으로는 그 리치 컴플라이언스 2.0 그 확장 모듈이 되겠죠.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리치면은 화학물질 관리 쪽에 그 인핸스된 네네네 솔루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예, 이슈가 있었죠. 이게 저희들도 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모든 그 SAP 타겟 심플 파이널 타겟의 버전에 보면은 애돈 서드파티 애돈 솔루션이라든지 SAP 애돈 솔루션에서 지원 가능하고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 리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애돈 솔루션인데 얘가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적용하려면은 얘를 삭제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삭제를 하고 진행을 했었죠. 네, 저희가 그 1511 버전을 타겟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이 1511 타겟 버전은 컴플라이언스 2.0 익스텐디드 솔루션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노트에 그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치 컴포넌트를 삭제하고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다시 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었어야 됐고요.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이제 새로 나오는 1610 버전, 새로 나온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문서상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SAP가 이제 새로 릴리즈되는 그 버전별로 실제 이제 호환성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이런 개별 솔루션들 리치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을 권고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그 마이그레이션 문제가 되는 유형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이런 경우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회계 계정을 만들고 그 회계 계정은 오픈 아이템 관리를 안 하겠다라고 최초에 생성을 한 상태에서 전표가 쭉 생기게 되죠. 전표가 생기게 된 다음에 나중에 관리 목적상 이거를 오픈 아이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스터를 변경해 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전표들은 오픈 아이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잔액도 맞춰주고 뭐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전표하고 계정 마스터의 성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툴이 체크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전표들이라고 메시지를 날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출을 적용을 하거나 그 플래그 계정 마스터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라인 아이템 데이터들은 존재하는데 헤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즉, 그 BSEG에는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BKPF에는 값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뭐 저도 굉장히 그 경험해 보지 못한 네네.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고요. 여러분도 한번 회사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그 헤더 정보를 만들어 주고 넘어가는 그런 액티비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전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전표가 잘못되면 그 전표를 리버스 역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는 전표가 잘못돼서 역분계를 했는데 그 역분계한 전표를 또 역분계를 하고 역분계한 전표를 또 역분계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강제로 열어두고 그런 그 작업들을 진행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프로세스를 좀 변경을 해야 되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지금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그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제 저기 이동곤님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네. 이관된 데이터하고 이제 기존 거하고 실제 데이터 이제 결과물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하고 정합성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어떤 절차나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검증 절차. 네,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 거는 그 하나 POC를 위한 별도 장비가 있고 운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이관을 한 다음에는 POC 장비에서 마이그레이션 한 결과로 나오는 일단은 재무제표나 수불부 이런 주요 리포트들을 쭉 실행을 하고 그거하고 비교하기 위한 그 원천 데이터, 그 고객의 운영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항목이나 모든 라인 아이템을 조회를 해서 그 카운트되는 금액과 카운트되는 숫자와 금액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 검증할 때는 이제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화된 툴도 사용하기도 하죠. 네. 검증 부분은 이제 고객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뭐 실제 이제 데이터 볼륨 사이즈가 아주 현저히 감소했는데 네. 좀 L사의 경우에는 아까 초기에 저희들 케이스의 S사랑 조금 DB의 데이터 구조가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L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 DB 볼륨을 봤을 때 테이블이 한 60%, 인덱스 한 40%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걸 S4HANA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을 때는 기존 대비 한 25% 수준으로 데이터가 다운사이징이 되어진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거는 이건 아직 저희들이 보안사역을 쓰고 와가지고 오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픈을 하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그 고객 사례 이제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는 이제 POC 사례인데 POC의 성격상 보통 이제 전체 기간으로 하질 않고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타겟하는 어떤 주요 개념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엘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 볼륨이라든지 실제 1511 버전이 이제 구축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주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POC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 POC라는 부분이 특히 이제 S4HANA 1511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마이그레이션 사례가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POC 사례만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이제 실제 다른 고객분들도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POC를 이제 해보고 싶은 그런 있으실 텐데 간략히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 몇 번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 본 프로젝트를 바로 갔을 때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네네. 그 예상치 못한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도출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POC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그 고객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 3단계 정도 타입으로 해서 그 좀 오퍼링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퀵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이 노출을 적용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크게 아웃라인으로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 미만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스탠다드 타입입니다. 스탠다드 타입은 퀵 어세스먼트 타입 항목에다가 저희가 SOH, 그러니까 SOH는 엔터프라이즈로 가든지 SOH로 가든지 하나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 DB로 갈 때의 DB 사이즈, 그 다음에 다운타임을 산정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순서에 입각한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로그를 쭉 남겨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퍼포먼스 체크, 고객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퍼포먼스 체크를 전과 후로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권장 타겟, SOH로만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1511, 1610 버전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그 레코멘드를 드릴 수 있는 타겟 버전을 도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4주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드밴스드 타입은 스탠다드 타입에 그 CBO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퍼포먼스 체크를 하고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튜닝도 제공을 그 샘플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결산 액티비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오프닝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한 그 어드밴스드 타입은 한 6주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POC를 진행하려면 1명 내지 2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베이시스 영역의 컨설턴트도 필요하고요. 개발자도 좀 필요하고. 모듈 컨설턴트도 필요하고요. 개발자는 어떠세요? 개발자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억씩 되는 유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어떤 보증할 수 있는 유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장비 같은 경우에는 POC를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별도의 장비는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제공을 해주시는 게 그 기본적인 방향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쪽에 그 인프라를 도입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AWS 장비를 무상으로 POC용으로 제공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 POC 상담 신청은 저희 이제 BSG 파트너스 홈페이지가 www.bsgglobal.com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POC 상담 신청 버튼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꾹 눌러주시면 아까 원데이라고 돼 있는 부분 언제든지 찾아가서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쭉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약 5분 정도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올라온 질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이제 비용에 대한 질문 크게 이제 쭉 보시면 비용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좀 테크니컬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비용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저희 그 실제 우리 스태프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답변을 달고 있는데 버전별로 업그레이드 지원이 다르냐 이영희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유지보수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SAP S4HANA 버전별로는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S4HANA에 대한 AS 지원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SAP 솔루션은 메인테넌스 계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테넌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SAP 라이센스, 그러니까 솔루션에 대한 기본적인 메인테넌스가 있죠. SAP 글로벌의 서포트를 받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BSG와 같은 파트너사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데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제 별도로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S4HANA 이지현님, S4HANA가 1711 버전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1711 이후 마이그레이션 진행하는 것이 중복 작업을 없애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이제 아주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질문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객분들도 저희 이제 고객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지금 같은 혼란기다. 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여러 가지 그 효익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S4HANA 특히 가게 되면 기본적인 성능 그리고 향상된 UI, SAP 하면 떠오르는 조금 부정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의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 나온 IT 환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POC라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겠지만, 아니면 지금 거를 그대로 좀 기다릴 거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새로운 버전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평생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지연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S4HANA 버전으로 나오면서 그 SAP의 제품에 대한 로드맵은 1년 단위로 나옵니다. 그 1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SAP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도 1년 단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711 버전 이후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도별로 나오는 버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그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호우님이 데이터 검증에 대한 툴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아까 그 IMG 화면에서 쭉 이제 그 SAP가 준비한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스텝별로에 당연히 검증하는 툴은 자동화된 툴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잔액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도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검증할 때는 우리가 기존 시스템과 현재 시스템을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데이터 검증에 대한 툴은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항목들이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근 님이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SAP 하나 DB 담당자가 업계에서 많이 없나요? 인터넷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고액 연봉자가 곧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천상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만간 고액 연봉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하나 DB가 고액 연봉자인데.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 김상준 님이 ERP 6.0에서 EHP2네요. S4 하나 1511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SUM 플러스 DMO 방식으로 한 번에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죠? 가능하답니다. 네, 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우리 이종훈 님이 구조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스템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장단점을 알려달라고 아주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건 좀 답변을 마무리해서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SAP 하기 전에 이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도 잠깐 했었어요.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물론 RDB죠. 그래서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인메모리 DB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런 어떤 기술의 향상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으로 따지면 그 HDB, 하이라키컬 DB로 형식으로 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충분히 집약되게 관리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다른 시스템, 특히 이제 오라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제품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그 말 그대로 심플, 뭐 SAP에서 계속 주창하는 심플한 DB 구조를 가지면서 굉장히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면서 기능적인 그런 완결성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 같고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 사이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데이터 볼륨을 굉장히 축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런 질문들 간단히 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올려주신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요 세션이 끝나고 복귀해서 하나씩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BSG 파트너스입니다.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S4 하나 중심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예, 현재까지 이제 좀 보면 S4 하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막 출시가 됐고 버전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버전이 뭐 기능이 부족하다기보단 여러 가지 노트나 이제 패치들을 쭉 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뭐 연도별, 월별로 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 구축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1511까지는 제가 신규 구축 사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올 1월달에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신규 구축 외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기존 시스템에서 그 완결성, 어떤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무엇도 뭐 어떤 것도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어떤 접근 방법은 실제 POC라는 이런 명시적인 타스크를 통해서 우리 그 고객사의 어떤 데이터를 좀 점검하고 실제 POC를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도 점검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고 의사결정에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사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베네핏을 좀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POC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저희 홈페이지 꼭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콜을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이죠. 그때 저희가 이제 S4 하나 1511 버전,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1511 버전의 신규 구축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장영수 상무님, 천명조 상무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소감 뭐 어떠세요? 오늘 뭐 이런 인터넷 방송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긴장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요.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긴장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이 뭐예요? 네, 다음 시간이 이제 그 S4 하나 구축 사례, 아까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버전에 대해서 구축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세션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출연을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세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